간단한 소개와 전공하신 과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목포대 약대에 2011년부터 근무하고 있는 이은영입니다. 학부는 약대 제약학과를 하고요. 그다음에 석사 때는 신경독성학, 그리고 박사 때는 신경양리학에 가까운 과목들을 전공했고요. 가르치는 과목은 예방약학하고 병리학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연구하는 분야는 정말 세분화해서 들어간다면 귀에 달팽이관에서 소리 듣는 세포가 유모세포라는 소리를 감지를 하는 세포가 있는데 그 유모세포가 소리를 감지한 다음에 그 정보를 뇌로 보내줘야겠죠. 뇌로 청각신경세포한테 신경 전달 과정을 통해서 그 정보를 전달해 주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그리고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자극에 좀 취약한 면이 있어요. 큰 소리를 자꾸 듣는다든지 아니면은 청각 독성이 있는 약물에 노출되었을 때 이 시냅스가 손상이 되는데 어떤 과정에서 손상이 되고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손상이 되고 그걸 어떻게 하면 방지를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꼭 목포대학교 약학대학에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우리 학교만의 강점이 있을까요? 우리 학교만의 강점은 제일 1번 국립대입니다. 국립대라는 말은 등록금이 사립대의 절반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또 다른 부수적인 장점이라면 우리 학교가 자연 환경이 참 좋습니다. 굉장히 차분하게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도 합니다. 혹시 미래에는 저희 같은 재학생들이나 또 약사를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이 어떤 소양을 좀 더 갖추었으면 딱히 어떤 특정한 한 가지 소양을 갖추라고 하기보다는 사실은 이거는 시간이 지나더라도 100년 전에도 지금도 아마 앞으로도 항상 꼭 필요한 소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공감 능력과 소통 능력이에요. 약사로서 좀 더 갖춰야 될 윤리의식, 일반적인 사회에서 통용되는 그 윤리하고는 조금 다른 종류의 윤리의식이 약사로서 필요한데 예를 들면 환자의 비밀을 꼭 지켜줘야 된다든지 하는 이런 종류의 윤리의식을 꼭 갖춰야 된다. 앞으로 사회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항상 변치 않고 늘 갖춰야 되는 그런 소양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계속 우리 사회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소양이라고 변화하는 이런 과학기술의 발전, 열려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정한 한 가지 뭔가를 잘한다고 해서 그게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꼭 필요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변화하는 환경에 열려있는 자세를 가지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면 발전하는 과학 분야의 이런 지식들에 늘 열려있는 자세를 임한다면 계속 바뀌더라도 훌륭한 약사로 계속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교수님의 간단한 소개와 전공하고 계신 과목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목포대학교 약학대학 학과장을 맡고 있는 김기택이고요. 제가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과목은 약제학 교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제학이라든지 생물약제학과 약도와 임상약도와 이런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혹시 교수님께서 연구하시는 분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제가 석박사 과정부터 쭉 연구했던 분야는 키워드로 표현을 하자면 약물 전달인데 어떤 특정한 약물이 개발되거나 기존의 약물이라도 최대의 효과와 최소한의 부작용을 위해서는 타겟 사이트로 효과적인 농도로 약물을 전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한 약물 전달을 하기 위한 다양한 제형들을 개발하고 평가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는 많은 약학과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학생들이 목포대학교 약학과를 선택할 만한 목포대학교 약학대학만의 강점을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교수님들도 굉장히 연구적으로 또는 교육적으로 열정이 크십니다.
실제로 최근에 저희 이진 교수님께서 RLRC라고 하는 사업을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 사업인데요. 이게 7년간 135억 원 정도의 과제를 유치를 하셨습니다. 약대에서 저와 심정은 교수님, 박준우 교수님이 참여를 하고 계신데 그만큼 연구적으로 굉장히 열정적이신 교수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학생들이 국가과에 와서도 관련 연구 분야라든지 굉장히 심도 있는 그런 연구 활동이나 관련된 교육 이런 거를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BK 사업이라고 해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사실 지원하는 사업인데 BK 사업을 또 우리 약대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학과 학생들이 약대에 와서 대학원까지 진학을 하게 되면은 장학금이라든지 공급이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물론 서포팅 해줄 수 있는 하드웨어적인 기반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오게 되면 충분히 본인의 꿈에 빛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양한 분야가 발전을 하면서 약사의 직능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텐데 어떤 분야 유망할지 또 약대생들이 어떠한 직능과 소양을 갖춰야 할지 교수님의 생각이 궁금해요. 사실 이거는 매해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긴 한데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그에 맞춰서 직능도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긴 합니다. 네. 그게 내가 어떤 직업군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갖춰야 될 직능이 조금씩 다를 것 같아서 저희가 일반화를 해서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직종이고를 떠나서 일단은 굉장히 성실하고 주인의식을 갖고 임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서 사실 오너가 되기는 힘들잖아요. 오너가 안 되고 그냥 그 근로를 하는 단계에 있어서도 충분히 주인의식을 갖고 성실하고 해야지만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의 간단한 소개와 전공하신 과목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회학학 전공 교수고요. 이 사회학학이라는 과목은 약대가 6년제 되면서 편입된 과목입니다. 예전에는 약학이 물질 중심이었다면 지금 다분히 환자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 중심의 케어에 있어서 또 우리 약학도들이 나아가서 사회에서 역할을 하게 된 약사로서 환자에 대한 좀 더 사회학적인 의약품의 소비에 있어서 올바른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들에게 지식을 주는 학문입니다. 보통 약학 계열의 연구라고 하는 동물을 사용하거나 치약을 섞거나 이런 모습을 생각하기 쉬운데 혹시 사회약학에서는 어떤 종류의 연구를 진행하고 계신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가 하는 연구는 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의약품이 허가를 받을 때부터 최종적으로 환자에게 사용할 때까지 정부, 제약회사, 의료공급자인 약사, 의사, 환자에 이르기까지 각 섹터들의 행태를, 비헤이비어를 연구하고 분석을 하는 그런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의약품이 가장 합리적으로 잘 사용이 되어서 궁극적으로는 환자들의 치료 효과가 얼마나 상승할 수 있는가를 체크하고 평가하는 툴을 만드는 학문입니다. 약사의 서비스 행태가 물질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되기 때문에 약사님들도 조제 업무에서 벗어나서 정말 환자의 마음을 읽어주고 환자에게 고객 투도를 충실히 잘해서 환자의 치료 성과가 잘 나타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는 약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 환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이라 하면은 협의의 의미가 있고 강의의 의미가 있을 텐데 협의의 의미는 약사가 가진 지식을 환자한테 전달하는 것이면서 환자가 잘 알아듣게 하는 게 협의의 의미고요. 강의의 의미는 약사가 환자에게 고객투도를 해서 환자가 그걸 이해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약사의 이행대로 정해진 시간에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약사가 환자의 비헤이비어를 미리 계획했던 치료 스케줄에 맞게 환자가 잘 이해할 수 있게까지 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환자의 심리 상태랄지 사회 경제적인 상태를 약사님들께서 파악을 해서 어떠한 방법이 가장 이 환자가 치료에 수긍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판단을 하고 전략을 세워서 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봉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약사의 직능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필수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 미래에는 이제 저희 같은 재학생이나 약사를 꿈꾸는 학생들이 어떤 마음가짐이나 소양을 가지는 게 미래의 약사로서 경쟁력이 있을까요? 약사법에는 의약품은 지정된 장소 약국에서만 판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팬데믹으로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이런 규정들이 조금 경계가 무너지는 그런 걸 아마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약국에서 투약된 약의 무약 지도를 넘어서 의약품 안전 사용 교육이나 또는 약사가 직접 다제 약물관이라고 해가지고 나이가 드신 분들의 많은 약을 직접 방문을 해서 또 골라드리고 또 생활 습관도 지도를 하고 더불어서는 이 지역사회에 나가서 의약품 안전 사용에 관한 강의도 하고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넓어질 거기 때문에 약사라는 지금 다분히 한 장소를 넘어서서 이 지역사회를 넘어서서 더 많게는 이제 우리 주민이랄지 이런 인터넷 시대, IT 시대가 더 올 거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범위가 넓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법적인 측면이나 지도적인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필요할 텐데 아마 그런 것들을 미리 조망하면서 우리 교수님과 함께 공부해 간다면 더 많은 영역과 무궁무진한 데 진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에 맞게 우리 학생들이 역량을 많이 길러야 할 것입니다. 아마 저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우리 학생들과 재미나게 또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한번 구호하고 지내보고 싶습니다. 교수님의 간단한 소개와 전공하고 계신 네. 과목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소개 관련해서 간단하게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일단 이름은 김광준이고요. 저희 약학대학에서 임상약학 교과목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약학 관련 교과목이 여기 보시면 약물치료학, 복약치료, 용원약학, 기초약물 실습 같은 교과목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임상약학이라는 그 분야가 약학을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눴을 때 창약, 제약, 용약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거든요. 창약은 신약을 개발하는 분야이죠. 그 다음에 제약은 그렇게 개발된 물질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드는 것이 제약이라고 보시면 되고, 용약은 그러면 그 만들어진 약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쓸 것인가, 거기에 관한 학문이 제가 전공하고 있는 임상약학 분야입니다. 관련 연구로는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 최근에 제가 지금 주로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디지털 헬스 관련된 분야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디지털 기술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잘 적용해서 좋은 효과를 낼 것인가, 이 기술이 약사의 역량을 어떻게 하면 더 고도화시킬 것인가, 그런 방법들을 찾고 있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약국을 기반으로 해서 IoT나 디지털 플랫폼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제2형 당뇨병, 주로 이 질환에 지금 저희가 초점을 맞추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제 실험실을 보시면 이 홍보 포스터를 붙여놨는데 지역 약사회와 함께 한 7개월 정도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약대에서도 그다음에 지역 약국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다. 보여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시스테마틱 리뷰 앤 메타 아널리시스라고 해서 체계적 문헌 고찰 그런 연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포레스트 플러스라고 해서 각종 연구 자료를 모아서 통합된 결과를 도출하는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스포츠 약학 관련된 연구도 있고. 혹시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약학과에 어떤 학생들이 오면 좋을지 네.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몇 가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필수적인 역량이죠. 그러면 학습자로서의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 그 부분인데, 공부하는 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기초 학업 역량이 필요하겠죠. 생물이나 화학 과목, 그 과목을 일단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그에 못지않게 이제 앞으로 언어 영역 때문에 잘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인성적인 부분에서는 이 책임감, 성실함은 기본이겠죠. 그냥 저희가 하는 분야가 좀 생명을 다루는 일과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윤리적인 부분도 앞으로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환자와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전문가, 직역 간의 소통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환자, 그다음에 타 직능의 전문가와도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준비가 된 그런 분들이 오시면 훨씬 더 공부도 나중에 나가서도 성공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기본적인 소양이나 역량 플러스 좀 몇 가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게, 약사는 이제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가에 대해서 약사라는 직업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가치 그런 부분을 지원하시기 전에 한 번은 꼭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답을 드립니다. 많은 전국에 있는 약학대학 중에 특히 목포대학교 약학대학을 선택할 만한 목포대학교 약학대학 간의 강점을 소개시켜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대학이 다른 대학보다 좋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좋지만 그래도 우리 학교에 오시면 좋은 점이 뭔가에 대해서 학생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이제 사회에 나갈 때도 지금 계신 교수님들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유럽에서 나가신 우리 선배들이 좋은 이미지를 많이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포대학 각 대학 졸업생이라고 하면 지역 약국가나 여러 산업 현장에서도 다 환영하는 그런 대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졸업하자마자 하나의 그런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나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사의 직능에도 많은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미래에는 약사가 어떤 직능과 소양을 갖추는 게 좋을지 교수님의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인데 미래 사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죠. 왜냐면 격변하는 시기잖아요. 지금 많이 바뀌는 시기고 하니까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약사의 모습이 이제 졸업해서 나갈 때 향후 한 10년, 20년 후 많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왜 그렇게 바뀌는 이유가 뭔가에 대해 생각해보면 사회 변화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이제 인구 고령화가 심하죠. 전 세계 인구는 계속 늘고 있거든요. 근데 선진국뿐만 아니고 이제 다 다른 나라에서도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지금 인구 고령화 문제가 심해요. 오래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오래 산단 말이에요. 만성질환자가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비가 많이 투입이 되겠죠. 그러면 사회적인 부담이 증가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사회적 부담 증가를 최대한 막기 위해서 이제 사회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는 프로그램을 많이 최근에 하고 있었습니다. 또 미래 의료 관련해서 이제 키워드가 호피 의료라는 개념이 있는데 예방, 예측, 맞춤, 참여 이런 키워드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의료의 행태나 여러 가지 서비스 방향이 많이 바뀔 건데 이때 주로 활용이 되는 게 디지털 헬스 관련된 기술이거든요. 이런 이제 변화들을 봤을 때 앞으로 이제 약사의 업무 같은 것들이 약을 단순히 전달하는 그런 물질 중심의 역할에서 약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 약을 어떻게 복용하시고 어떻게 복약 수용도를 챙기는지 혹은 약물 이상 반응은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그런 이제 기타 여러 가지 건강 증진 관련 서비스 중심으로 바뀔 겁니다. 지금도 이미 바뀌고 있고 사회적인 요구도 이런 부분에 더 치중해 주기를 사실 바라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미래 약사에서는 가깝게 우리가 접근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은 첫 번째 이제 만성 질환자들이 약을 많이 복용하기 때문에 자제약물 관리 능력을 여러분들이 갈고 닦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전공하고 있는 임상약학 약물치료 그런 부분을 열심히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디지털 관련 기술이 이제 활성화될 거기 때문에 근데 이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에 대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제 뭐 스마트 밴드나 기타 건강 관련된 기술들이 나오면 한번 찾아보고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정리해 놓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앞으로는 데이터가 핵심이거든요. 한국에서도 기존에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정리해서 공유하는 사회가 올 것 같아요. 그러면 데이터를 이제 적절하게 잘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환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면 미래에 촉망받는 직업이 되는 약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우리가 약사는 AI가 혹은 기계가 대체할 것이다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충분히 이제 역량을 가지고 준비를 한다면 미래 사회에서 오히려 더 일치되지 않는 핵심 인력이 생각을 합니다.